안녕하십니까. 2025년 2월 13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오늘도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근데 이 탄핵 심판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오늘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을 비췄습니다. 자, 이게 무엇일까? 이 파장,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윤곽근 변호사 등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은요. 자, 오늘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 그 다음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이 사람들 다 헌재에서 그 증인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기각됐고, 홍장원에 대해서는 그 1차 증언을 들었지만 홍장원 메모가 과연 실제하는지 아니면 그 실제하지 않는지, 그 사본은 믿을 수 있는지, 메모 내용은 또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규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홍장원 메모에 대해서 몇 차례 그 의문점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듯이 이게 진짜냐 아니냐, 원본은 어디 갔느냐, 진짜라면 뭐 이런 부분이 전혀 규명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 이게 정치인 체포의 기폭제가 되던 거거든요. 이걸 규명을 하지 않고 어떻게 이 헌재 심리를 결론을 내릴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홍장원 전 차장을 불러서 물어보자, 뭐 이런 것들을 다시 증인 신청을 해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왜 그럼 한덕수 국무총리를 증인 신청을 했느냐 하는 부분, 이거 기각당했습니다. 변호인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비상계엄의 원인,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러서 물어봐야 된다. 왜 한덕수 국무총리를 헌재에서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기각했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다. 그거라도 들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뿐만 아니고 뭐 이제 그 이른바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 뭐 선관위 서버 어쩌고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그 부분 관해서 그 검증하자는 기각, 뭐 부정선거가 있다가 아니고 검증하자는 그 부분도 기각한 이유를 모르겠다. 지금 헌재는 명문 법률 규정도 위반해서 재판을 진행 중이다. 마치 선고기일을 정해놓은 것처럼 서둘러서 재판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탄핵은 국민 주권의 결과를 뒤집는 중대 사항이다. 빠른 결정보다 공정한 심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이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이 주장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틀린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행위에 대해서 검증을 한다면서 행정부의 2인자인 국무총리를 신문하지 않고 어떻게 내란 행위를 검증할 수가 있나요?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잘 알 것이고, 그 다음에 아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나 한덕수 국무총리 정도가 그 다음 증인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다 그냥 평등하게 모든 증인의 90분, 그거 넘으면 안 돼. 뭐 윤석열 대통령 측이 심지어는 3분만 더 달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잘라버렸습니다. 이거는 몇 날 며칠 이때 헌재 심리를 결정하겠다, 끝내고 결정하겠다, 이거를 정해놓지 않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속도다. 헌재의 속도전, 이것도 제가 유튜브를 해드린 적이 있고요. 그 속도전에 대해서, 그러니까 문영배, 그 다음에 뭐 이미선, 정계선 등 이른바 우리법연구의 팀, 이 팀이 속도전을 내는 건 알지만, 자, 그러면 다른 사람들, 나머지 5사람은 전부 다 동의하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의문점을 제기했었죠. 그것도 제가 여전히 이제 저희가 취재를 해야 되는 궁금증 중에 하나고. 근데 어쨌든 자, 오늘 이제 헌법재판소가 잡아놓은 기일은 오늘까지입니다. 아마 이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이제 마지막 비상카드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바로 이런 겁니다. 지금처럼 헌법재판소 심리가 계속되면 대리인단은 중대 결심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중대 결심. 그랬더니 이제 헌재는 서면을 확인한 후에 증거 채택을 결정하고 증인신문을 하겠다. 그러니까 우선 서면을 확인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검찰 조서를
그 증거로 채택할지 안 할지 평의를 거쳐서 논의를 해보겠다. 왜냐하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그 여인영 전 그러니까 홍장원 전 차장이 얘기한 부분 뭐 이런 부분에 가서 자기가 뭔가 이의를 제기할 게 있었는데 자기한테 기회가 없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그러니까 뭐 채택을 논의하겠다. 그런데 뭐 이거 채택 논의해봤자 요새 뭐 하루에 3명, 4명씩 합니다. 아마 이러니까 그 거의 다음 주나 아니면 3월 초쯤에 끝내겠다. 뭐 이런 뜻을 아마 명백하게 소위 헌법재판소 우리법 팀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근데 그 부분 지금 수많은 이 미진한, 그러니까 객관적인 자료들이 미진한 상태에서 결론 내는 거 불가능하다 하는 걸 지금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이 얘기를 한 거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우리 이제 중대결심한다. 자, 그러면 중대결심은 어떤 걸 의미하는 것일까?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이게 근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리인단의 중대결심으로 돼 있습니다. 대리인단. 이건 변호인단 중대결심이죠. 글쎄, 법 쪽에 물어보면 아마 변호인단 총사퇴 뭐 이런 게 아닐까요? 변호인단 총사퇴. 변호인단이 중대결심을 해서 변호를 안 하겠다. 지금 헌재가 하는 거는 도저히 변호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가고 있으니까 우리 이제 자, 이 변호인단 총사퇴한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안 한다.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뭐 불러서 뭐 마음대로 해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거는 어찌 보면 이제 변호 포기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마 이 상황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도 중대 결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건 또 뭘까? 그건 뭐 역시 이제 자, 이 정도 선에서 그러면 나는 더 이상 헌법재판소가 불법적이고 절차적 공정성조차 확보하지 않고 나한테 그런 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에 나는 헌재의 탄핵 심리에 더 이상 나오지 않겠다. 이렇게 되면 이제 막판에 파장이 있는 거죠.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우리법 팀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자, 그냥 아니 뭐 할래만 하세요. 그러고 그냥 밀어붙이든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측의 마지막 요구사항 몇 가지 정도는 이제 받아들이고 약간 그 중재하는 쪽으로 갈까.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입니다. 저는 원래 헌법재판소가 3월 중순에 뭐 결정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1월 말 정도부터 갑작스럽게 2말 3초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아, 헌재가 약간 정치적인 수를 쓴다. 무슨 얘기냐면 자기네들의 원래 목표는 3월 중순인데 틀림없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런 중대결심론 뭐 이런 거를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중간에 완충지대, 그러니까 시간을 중간에 갖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이렇게 나오면 조금 뒤로 좀 늦춰주고 그래도 많이는 못 늦춰주겠다. 아마 이런 계산을 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2말 3초 얘기를 슬쩍 흘렸던 것이야. 대단한 언론 플레이 감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럴 가능성이 저는 아주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이 변호인단이 중대결심 가능성을 비췄기 때문에 이걸 뭐 이제 예고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아마 헌재는 뭐 어떤 결정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제가 추정컨대, 그냥 추정입니다만 추정컨대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얘기한 마지막 뭐 한덕수 국무총리 증인이라든가 이거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변호인단의 반발을 조금 누그러뜨리고 그리고 나서 아마 결정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대략 한 1, 2주일 정도? 요 정도 이제 늦춰지는 거죠. 근데 이게 헌재가 당초부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왜? 최초의 민주당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나왔던 그 헌재 결정 기일은 3월 중순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2말 3초로 바뀌었다. 이런 것들이 민주당과 헌재가 사실상 짬짬이한 상태에서 지금 헌재 심리를 전개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어찌됐든 간에 뭐 막바지에 온 거는 틀림없는 것 같은데 여기서 만약에 그 헌법재판소의 그 우리법 팀들이 그대로 밀어붙인다. 이럴 경우에는 아마 윤석열 대통령과 대리인단은 뭐 사퇴뿐만 아니고
불복을 선언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그렇게 되면 그냥 밀어붙인다 했을 경우에는 거의 여론은 반반으로 나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제 밀어붙인다고 할 경우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뭐 최후 진술은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최후 진술조차 안 나가겠다라고 했을 때 헌법재판소가 그래? 하기 싫으면 그만두세요 라고 과연 할 수 있을까? 이거는 굉장히 정무적 판단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헌재에 대한 전면적인 불복종이 되거든요. 물론 헌법재판소가 만약에 탄핵을 인용해버리면 그때부터 바로 대선 국면으로 넘어갑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 민주당과 헌재의 짬짬이, 이게 대선 내내 이슈가 되고요. 실제 지금 문영배 헌재소장이 뭐 무슨 위험에 처하면 민주당이 대신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짬짬이의 증거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아니 왜 민주당이 문영배 구하기에 나섭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국민들한테 민주당과, 그러니까 이재명과 문영배의 짬짬이 의혹의 증거로서 아마 작동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오늘 지금 꺼내든 이른바 중대결심 카드, 이 부분이 막판 변수가 되겠다. 적어도 한 2주 이상은 아마 지연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와 윤석열 대통령 측 간의 어떤 힘겨루기의 마지막 장면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이 돼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번 요 진전 과정을 지켜보시죠. 고맙습니다.